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종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 많이 주셨죠. 온라인 창업을 내가 준비하는데 무슨 공부부터 해야 되는가,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가. 이 내용은 이제 댓글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 올린다고 했는데, 오늘 드디어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업로드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보자의 입장. 물론 초보자라고 해서 실력이 없다는 뜻은 아니죠. 이 필드에 아직 경험이 없다는 분을 뜻하는 거죠. 실력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새로운 필드, 이커머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공부를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강의를 찾아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 공부에 대한 이야기죠.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파악을 하고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장사라는 공부는 대학에도 경영학이 있고 뭐 경제학이 있고 마케팅이 있고 너무 방대한 필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배울 수도 없고 다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배워서 내 실력이 느는 공부를 해야죠. 어떤 공부는 아무리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봤자 늘지가 않는 종류의 공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제가 원래 이제 해외 소싱이라는 이제 빈 부속 정도만 제가 채워주는 역할로 하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른다고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점점 제가 의도치 않게 지금 온라인 창업 교육자가 돼 버렸는데, 그래서 어차피 뭐 이렇게 되는 이상 제대로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뭐 이런 영상도 제가 찍게 되었는데, 이런 그 온라인 창업과 관련된 강의들 봤어요.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유료 강의들도 보고 커리큘럼들을 일단 보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제가 직접 비용을 들여가지고 수강도 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지만 제가 가장 크게 문제가 있다고 느낀 점은 뭐냐면은, 이런 강의들이 인터넷 커머스에 관련된 내용을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이런 개념 없이 그냥 심하게 얘기하면 다 끼워 넣기 식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용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양을 늘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강의 내용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다 듣기가 어렵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이 개인 셀러 입장에서 정말 깊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충 넘어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부분은 실제 사업이 돌아가게 되면 내가 직접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일인데 그 일까지 불필요하게 복잡한 내용까지 다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죠. 온라인 커머스라는 이 필드도 사실 이제 이게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강의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현재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거를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더 경험이 적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장사에 필요한 이 공부의 내용 중에서 뭐가 정말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이제 감이 안 잡힌 상태에서 강의를 막상 하다 보니까 이거를 나이라드 식으로 이제 쭉 가르치게 되는 거죠. 방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막상 이제 실전에 닥치다 보면은 내가 직접 배워가지고 챙겨서 해야 할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주를 주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주를 주면 되는 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이제 외주 업체들이 알아야 하는 일까지 전부 여러분들한테 가리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시간 낭비인 거죠.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겉보기에 전문성을 띠다 보니까 사실 가르치기도 쉽고 있어 보이고, 또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처음 들어보고 또 모르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또 열심히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강생들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야 할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마치 이런 공부가 다 준비가 안 되면은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들고. 자, 일단은 우리가 이 하는 공부가 어떤 종류의 공부인지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 장사에 대한 공부가 다른 공부들처럼 뭐 시험에 합격만 하면 된다든지, 뭐 수미양가 중에서 뭐 우나 수만 받으면은 속인 목적이 달성되는 그런 성격의 공부라면은 쉽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도 맞고요, 방향이. 근데 장사에 대한 공부는 목표가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수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경쟁자를 이겨야만 하는 게 목표인 공부죠. 그래서 이 공부하는 내용도 무슨 커리큘럼에 빈칸을 채우면 성공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내용으로 이 공부의 방향성이 달라져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운동을 할 때 뭐 동호회 수준으로 운동을 하는 게 뭐 남들한테 운동 좀 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돈을 버는, 이걸로 업이 되는
프로 운동선수가 된다는 목적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제 공부의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네 가지 조건들을 다 갖춰야 되는 거죠. 당연히 기초 체력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의 이 신체적 조건이나 어떤 성향, 성격을 파악을 한 후에는 여기에 맞게 나는 어떤 분야로, 어떤 종목으로, 그것도 종목 내에서도 어떤 스타일의 운동선수 쪽으로 내가 운동을 하고 연습을 해야 내가 운동선수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전략을 짜야죠. 나한테 맞는 전략을. 그리고 당연히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특별한 기술을 내가 배워야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노력, 자본, 운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기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작전을 짜야 되는 거죠. 빈칸 채우기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들이 이커머스로 넘어왔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 거죠? 아까 운동선수 얘기했을 때 그 기초 체력에 대한 부분이 이커머스로 넘어왔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려는 이 비즈니스에 익숙해야 되는 거죠. 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가 잘 팔리고 뭐가 안 팔리고, 뭐가 잘 팔리기 시작하고 어떤 상품이 온라인에서 팔리고, 이런 감이 있어야 되는 것도 기초 체력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어찌되었던 이 온라인 상에서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글 쓰는 거하고 이 사진 찍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인터넷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물건들을 외국에서 우리가 수입하게 되면 또 외국어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공부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나의 앞으로의 공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아까도 제가 운동선수 얘기할 때 내가 어떤 성향, 성격을 가진에 따라 가지고 전략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전략이 바뀐다고 하면은 이 바뀐 전략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공부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 이커머스 상황에도 일단은 내가 어떤 기초 체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내가 알아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이제 나의 성향에 맞는 이런 종목을 선정하고 내 종목의 스타일을 선정하고 트레이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맞게. 그게 이커머스로 넘어오면 포지셔닝인 거죠. 나의 상황에 맞게 나는 어떤 전략으로 장사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나, 이 전략을 짜는 요령을 배워야 돼요. 제가 이 강의 전에 총 5번에 걸쳐가지고 이 포지셔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에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중구난방으로 돈 되는 걸 다 판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조건과 가장 적합하고 지금 이 시장에서 비어있는 곳을 매칭시키는 그곳을 내가 공략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그 공략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 포피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가. 그래서 이 요령을 먼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포지셔닝을 이해를 하면은 이거에 의거해서 그럼 나는 어떤 상품을 선정해야 되는구나. 이 요령도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품을 어떻게 하면은 리스크를 적게 내가 소싱할 수 있는가. 이것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서 얘기한 이 전략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테크닉을 배워야죠. 상품 소싱하는 테크닉, 소싱한 상품을 국내에 갖고 오는 테크닉, 물류 테크닉,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제작하고 또 외주업체 컨택하는 것도 테크닉이죠. 그다음 판매도 잘해야 되고, 노출도 잘해야 되고, 광고, 홍보, 마케팅, 이게 사업이다 보니까 나의 현금 흐름과 이 재고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는가. 사실 이것도 다 테크닉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단하는 공부와 그 다음에 이 진단한 걸로 전략을 짜는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실행단에서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 테크닉을 배워야지만 당연히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초록색하고 빨강색을 제가 칠한 이유가 뭐냐면은 실전에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많아요. 물론 본인이 능력이 되면은 이걸 다 할 수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일반적으로 특히 초보자라면은 이런 것들은 다 외주를 주는 게 더 편한 경우가 있죠. 이런 자신 있는 거는 본인들이 하는 게 좋지만, 게다가 이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초록색 글씨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고 단기간에 느는 그런 스킬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타고나거나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걸 잘 못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배운다기보다는 외주업체를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대부분들이 이걸 다 외주업체를 주세요. 처음에는 본인들이 직접 하시다가 외주업체 주는 게 비용 대비 매출 효과가 훨씬 낫다는 걸 깨닫는 순간 다 외주를 줘버리죠. 그리고 이 오른쪽 이 빨간 글씨,
특히 이 수입 통관하고 이 물류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다 외주를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광고, 홍보, 마케팅, 뭐 컨텐츠 제작 이런 것들도 외주를 주는 게 맞습니다. 단 이 네 가지를 외주를 줄 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외주를 주면은 외주 업체를 선정하기도 어렵고 그 기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바가지를 쓸 수도 있고 뭐 더 나가서 사기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딱 외주 업체를 운영할 정도의 수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비용들이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고 업체들별로 장단점이 뭐가 있고 그리고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이 정도의 레벨만 아시면 충분한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뭐 통관이 어떻고 인증이 어떻고 이런 거를 다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런 거 배우는데 시간을 대부분 커리큘럼에서 잡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이거 잘하는 업체 정보를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사람한테 소개를 받으면 사실 제일 좋죠. 자, 그래서 이 앞에 이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이 빨간색, 초록색 글씨를 빼고 이 나머지 깜장색 부분 이거야말로 여러분들이 직접 배워서 챙겨야 할 이 사업의 핵심 스킬, 핵심 정보들인 거죠. 이 내용들을 가르쳐야 하고 이거를 배우는데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직접 내가 해야 할 일과 전문 외주업체한테 맡겨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일단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중에서 내가 할 일을 리스팅한 다음에 이거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야 될 내용의 중요도 그거를 놓고 한번 일을 다시 나열해 보자. 그래서 첫 번째가 나의 조건과 장점, 성향 등을 고려해 가지고 공략 가능한 시장, 즉 내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찾아내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엔드 픽처를 먼저 그리는 거죠. 그럼 그 엔드 픽처를 완성하기 위해서 상품을 소싱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 상품을 그냥 소싱하는 게 아니라 배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하는 이 상품성, 독점성, 지속성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춘 거는 해외 소싱인데 당연히 낮은 리스크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온 상품을 이제 잘 팔아야 되죠. 잘 팔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외주업체를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각각에 맞춰서 내가 그 레벨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현금 흐름하고 이제 재고 매니지먼트 하는 이런 요령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실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이 다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접했던 그런 온라인 커머스 강의들하고 다른 부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이 비중에 대한 내용이 다를 거고요. 뭐를 정말 깊게 공부해야 되고 뭐는 업체를 부릴 정도만 공부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처음 보는 이제 요소들이 등장을 한 거죠. 그게 이제 해외 소싱인 거고요. 제가 이 해외 소싱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현재 돈을 벌고 있는 업체들이 결국은 지금 다 공장 소싱을 해서 벌고 있는 거고, 그리고 1688 알리바바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이 공장 소싱을 이 초보자라도 리스크가 낮게 최대한으로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실패 가능성이 없게 재고 리스크를 낮춘 상태에서 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는 거라는 거죠. 이게 엔드 픽처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해외 소싱에 대한 강의를 제 채널에서도 얘기를 많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포지셔닝이죠. 포지셔닝이 말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큰 기업들이 쓰는 전략이 아니에요. 큰 기업들도 물론 쓰긴 하지만 이 포지셔닝 전략이라는 이 자체가 후발자를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파이가 작더라도 거기서 내가 1등할 수 있는 걸 가리키는 게 포지셔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포지셔닝의 말로 개인 셀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들에서 이런 포지셔닝 전략을 강사들이 스스로 이해를 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했던 것 뿐이지 오히려 여러분들일수록 이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품 선정,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비즈니스라든 간에 사실 이 물건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품 선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와서는 깊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거의 다 키워드 검색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키워드 검색하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그런 단순한 차원의 결정보다 훨씬 더 다차원적이고
성공 확률이 높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가능성을 죽이고 로봇처럼 키워드 검색만 하라는 게 잘못된 거죠. 이 키워드 검색은 중요해요. 효과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 세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일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생각할 줄도 모르고 그냥 장사에 도움이 되는 얘기는 아무거나 하다 보니까 마치 키워드 검색이 상품 선정의 동의어 같이 가르치고 또 이걸 배우는 이상한 현상이 지금 일어난 거죠. 그리고 당연히 부작용은 나오죠. 왜냐하면은 모든 상품은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부작용이 없이 비즈니스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반드시 부작용이 나와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첫 번째 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재밌어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인사이트가 있는 상품 이걸 고르지 않으면은 금방 지쳐요. 그 열정도 사라지죠.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지셔닝, 이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모양으로 내가 상품을 팔면요 결국은 이 가격 외에는 팔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격을 건드리게 되고 가격을 건드리면은 마진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시간만 흐르고 손에 쥐는 돈은 없고 이렇게 방향성 없게 상품을 선정하고 사이트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일을 하면은 몇 개월만 지나도 내 사이트는 누더기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정체성이 없는 내 사이트는 절대로 브랜드로 성장할 싹이 잘리는 거죠. 아예 가능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머지 두 가지 얘기는 당연히 갖춰야 될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죠.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용도가 명확한 상품이라도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잘 팔리거나 잘 팔리기 시작하거나 그리고 앞으로 잘 팔릴 가능성이 없으면은 당연히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뭐 그냥 취미생활만 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아무리 좋고 내가 좋아하고 이걸 다 갖췄다 하더라도 이거를 해외에서 내 수준에 맞게 싼 가격으로 적정한 수량으로 구매할 수 없다면은 이거는 이제 그냥 판타지가 되는 거죠.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상품을 고르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품 선정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개념 없이 그냥 뭐 키워드만 해서 이것만 갖춰라 뭐 포지셔닝만 해라 아니면 해외 소싱해서 뭐 물건만 사와라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정리를 쭉 해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앞에서 쭉 설명드린 거죠. 일단은 시장 조사하는 요령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지 모를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카테고리별로 쇼핑몰별로 어떤 상품이 뜨거워지고 팔리기 시작하는가, 그 중에서 내가 소자본으로 현실적으로 건드려 볼 만한 상품, 그리고 나중에 해외에서 정말 현실적으로 소싱 가능한 상품은 뭔가, 이 네 가지 조건의 교집합 상품을 보는 요령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거죠. 그게 제가 설명하는 이 시장 조사하는 요령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가 잘 팔느냐 이 단편적인 것만 시장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를 다 고려한 상태에서 현재 우리나라 커머스를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장 조사하는 요령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포지셔닝 하는 요령을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만의 용도를 찾는 게 뭔지, 그게 무슨 뜻인지, 이거를 알아야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죠. 상품 선정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결국은 해외 공장에서 물건을 사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큰 돈을 주고 많은 재고의 물건을 사오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이 1688이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또 외국에 있는 이런 도매 시장에서 소량으로 사서 테스트를 해보고 또 나중에 물건을 사오는 방법, 이 프로세스. 그래서 이게 검증이 되면은, 그러면 실제로 내가 공장 가가지고 물건을 소싱하는 방법, 소싱처 정보, 이 노하우를 또 배워야죠. 그 다음에 이거 갖고 온 물건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팔 것인가, 어떤 채널에서 팔 것인가, 이 판매 채널 전략도 배워야 되는 거고, 이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 재고 운영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하거나 외주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도 다 중요한 내용들이죠. 상세 페이지, 뭐 사진 작업, 그 다음에 통관 물류 인증하는 거, 그 다음에 키워드 노출, 광고 홍보, 3PL 업체 선정하는 거, 이것들도 사실은 다 알아야죠. 근데 외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 윗부분은 외주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혼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이 뒷부분은 실무 내용 방향성을 파악하고 업체 선정 노하우를 배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이 업체 정보를 받으면은, 정말 믿을 만한 업체 정보를 받으면 게임이 끝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창업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배워야 할 내용의 전부예요.
제가 지금 여러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죠. 직접 해야 될 부분과 외주 줄 부분을 나눠서 공부를 할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공부를 직접 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는가. 자, 근데 이제 불행히도 이런 것을 한 곳에서 가리키는 곳이 없죠.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이런 정보들이 산재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상황에서는 어떤 한 기관을 의지해서 거기한테 맡겨서 여러분들이 이 필요한 정보를 다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아무도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공부에 대한 청사진을 먼저 그리신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조각조각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 인스티튜션한테. 그래서 여러 교육기관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의 조각을 배워서 내가 그거를 마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공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오늘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업할 때 이 공부에 대한 전략을 짤 때 오늘 강의가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고맙습니다.